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 자, 아직까지 좀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오늘 오전까지만 이렇게 진행하고요. 오늘 밤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상이 녹화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까지 이번 영상까지만 세로로 좀 봐주세요. 자, 어젯밤 미국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젯밤에 이 혼조 내용이란, 이 혼조 마감이라는 표현이 딱 써 있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어제 이틀 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이든 당선하고 치료제 개발이라는 그 백신 개발이라는 이런 재료들이 모조리 다 나온 상황, 그 재료가 다 나오고 났던 그 흐름 있죠. 재료가 나오고 나서 S&P 같은 게 강세를 보이고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던 이런 흐름이 오늘까지도 연속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S&P 강세, 나스닥 약세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그래서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게 있었다기보다는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뭐 강세라고 써 있긴 한데요. 달러 인덱스 강세라고 써 있긴 한데 뭐 강세라고 딱 표현을 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장대항공 딱 뽑았죠. 바이든 당선과 백신 개발 성공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장대항공이 나왔는데 강달러가 나왔는데 너무 강달러가 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루 정도 도찌형 형태의 뭐 봉이 나오면 좀 쉬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강세라고 표현하기보단 뭐 일단 하여튼 뭐 강하긴 강했는데 좀 하루 쉬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간 특별한 뉴스 같은 거는 뭐 경제 지표 나온 거 특별한 거 없고 뭐 특별하게 짚어드릴 만한 뉴스는 없고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 마감, 네, 그죠? 혼조 마감입니다. 혼조 마감 나스닥이 특히 약했고 뭐 S&P는 뭐 마이너스 0.14%인데 하락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시장은 강했다라는 걸 일단은 머릿속에 깔고 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다우는 많이 올랐는데 뭐 여행주나 뭐 에너지 이런 섹터가 또 많이 올랐나 보죠. 아무튼 저런 거는 너무 큰 신경 쓸 필요 없다. 다우는 대표성이 있는 지수가 아니다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죠? 이게 그 핀비즈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튼 계속 그 약세입니다. 계속 여기 FANG들이 약세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렇게 빨간불 계속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이. 그러니까 나스닥 종목들이 계속 대형주들이 약하다. 마이크로소프트 3%, 뭐 아마존 3% 이렇게 하면서 FANG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젯밤 미국 장중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건 것 같아요.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화면이 작지만 좀 잘 보시면은 여기 다우지수 요 시간 그리고 나스닥 요 시간 S&P 요 시간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다들 장 초반에 빠지면서 특정한 지지선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결국 남은 시간에 반등을 했다는 게 어젯밤 미국의 일단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은 반등이 거의 안 들어왔다는 게 특징이고 나스닥 그죠? 나스닥은 반등이 거의 안 들어왔고 S&P라든가 어떤 다우 같은 그런 빅테크가 아닌 친구들은 조금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음, 미국장 차트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오늘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모양이 아닌데. 자, 그래서 S&P하고 똑같이 움직인 SPY라는 이런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P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인 ETF인데요. 이 모양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저점에 대한 테스트도 좀 들어가고 하는 게 좋은데 어젯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미국 장중에는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고점에 대한 테스트. 여기 있는 이 음봉 부분에 대한 테스트는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이쪽 부분에 대한 하방 경직성에 대한 테스트만 했습니다. 참고로 어디까지 테스트를 한 거냐면은 여기 이쪽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라인. 여기 라인. 여기가 무슨 라인이다? 여기 이거래일 동안 그 한번 주춤했던 그 자리를 지지선으로 삼고 일단 여기를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할 거는 S&P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고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겠죠. 물론 선을 여기다 그었다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어쨌든 어디
어쨌든 일단은 어젯밤에 한 일은 저점 테스트를 했으니 오늘 밤은 어딘가까지 오를 수 있나 고점 테스트를 하는 게 오늘 밤의 일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S&P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이 정도면 일단 솔직히 지지력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지력 없다고 일단 보시는 게 맞긴 맞겠죠. 물론 뭐 시간이 없어서인지 어째서인지 24.8 정도를 지금 3거래일째 지키고 있긴 한데 이건 솔직히 아직 지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살아나는 그림 나오려면 상승에 양봉 이렇게 딱 나와줬었어야 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음봉에 뭐 보합 정도, 음봉에 3% 하락 마감이니까 여기 3% 써있죠. 3% 하락 마감이니까 요거는 지지력을 보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아직 변동성 지수에 할 만한 때가 아니다. 변동성 지수에 투자할 만한 때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P 지수 같은 경우 자체도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S&P 지수 같은 경우도 이 고점에 대한 확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긴 할 것이다. 요거 오늘 밤에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긴 빠졌는데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긴 빠졌는데 보시면 갭을 만들어내면서 빠졌단 말이죠. 요렇게. 솔직히 이런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언젠가 또 아마 매꾸로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런 생각이 들긴 들고 아무튼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거죠. 요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일단 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이구나라고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일단 오늘 밤에 할 일은 결과적으로 나스닥 이 친구도 어젯밤에 지지력을 살짝 보이긴 보였기 때문에 어디까지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좀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개파락으로 딱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갭자리 정도까지는 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달러 인덱스 뭐 보시다시피 그러죠. 제가 방금 그 뉴스 텔레그램 창에다 그림 그린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일단 하루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도지형 봉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도지형 봉이란 건 시가와 종가가 같은 거다, 그죠? 이런 봉 나오면서 좀 하루 정도 일단 쉬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그 선물로 봐도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뭐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는 건 전부 선물 기준이니까 아무튼 선물 기준으로 보시면요. 선물 기준으로 봐도 뭐 똑같죠. 어젯밤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나왔던 요 이틀간 쉬었던 요 자리를 테스트한 겁니다. 요 자리 저점 지지력 확보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어디까지 올라주나를 확인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보셔야 될 거는 S&P가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는 이 양봉은 일단 무시하시고 요거 아침 9시니까 아무튼 여기에 있는 요 봉 두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40 정도를 저항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싶고 이걸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오늘 밤에 넘느냐 못 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특별한 거 없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S&P 선물 같은 거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아직까지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고점을 높였다고 해서 이걸 돌파 안착했다가 아니죠. 아직 돌파 안착은 아니고 아직도 여기 있는 이 무겁게 쌓여 있는 이 저항 부분에 대한 이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이 물론 아직까지 위쪽으로 상승이 진행 중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S&P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0.1% 하락 마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지면 일단 상승은 진행 중인 겁니다. 어제 뭐 상승이 잠깐 주춤했다고나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간 위쪽 아래쪽으로 뭐 다양한 지지력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게 어제 한 일이었다라는 점. 그 선물로 보면 똑같죠. 나스닥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 11,580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어젯밤에 탁 터치를 하고 일단 아래 꼬리가 좀 달렸죠. 장중에 반등이 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얘는 지속적으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이 하락 트렌드를 좀 타고 있긴 하고요.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타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봐야 됩니다. 어제 만들어놨던 이 580짜리를 어떻게 붕괴시킬지 여부를 보긴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제 11,580짜리를 터치하고 일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밤은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냐를 테스트하는 게 오늘 밤 할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여기 채권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세요. 자, 이거 10년물 채권 가격이죠. 채권 가격. 자, 그러니까 시장은 결과적으로 요 바이든 당선과 이 백신 개발 성공이란 이런 뉴스가 나왔던 이슈가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이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게 관성으로 계속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10년물 채권은 어제도 또 빠졌죠. 이 얘기는 뭐다? 금리는 상승했다.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다? 어떤 한계 기업들이 나중에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감당할 수 없어 자빠지는 디폴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기업부도. 네. 이런 부분들 좀씩 살펴보고 계십시오. 네. 여기 정도까지 하고 그 한국장.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미국은 일단 저점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한국하고 똑같았죠, 그죠? 한국도 제가 선물 보면서 말씀드린 게 어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제가 아마 어제 유튜브 밑바닥에 써놨을걸요? 여기 아래 꼬리 달린 거 요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뭐겠어요? 하방 경직성 확보했으니까 위쪽으로 테스트해 보는 거, 그죠? 위쪽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겠냐라는 어떤 그 저항 테스트,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 일단 테스트를 하는 게 뭐 정상적인 일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에서 단타로 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오늘 뭐 분봉상으로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들, 몇이었죠? 여기였죠. 요날의 종가 27.3 자리를 뭐 만약에 분봉상으로 어떤 돌파 안착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죠? 어쨌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간에 일단 그 재료들이 딱 나오고 나서 이틀 전에 그 재료들이 다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힘이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일단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한국은 이 오늘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만기의 영향도 있긴 있을 거예요.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만기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가던 방향이 틀어지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기주에 한국장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뭐 고점 부분과 저점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나 아니면 저항 테스트 정도는 만기주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오늘까지 뭐 그래서 막 와 또 폭등한다 뭐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뭐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고 하니까 한국 시장이 할 일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박스권 정도 그려놓고 뭐 요 안에서 지지와 저항 테스트하는 게 한국장이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될런지는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확실히 그 코스닥, 이 닭자 붙은 친구들은 계속 약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 어떤 중요한 지켜야 되는 자리, 지금 레버리지가 11,300원대니까 어떤 또 기준이 또 생기겠죠, 그죠? 어떤 기준이 생기겠죠. 11,500원, 400원 요 자리는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일봉상에서 여기 지지했던 자리, 여기 지지했던 자리, 여기서 버벅버벅 거렸던 자리, 어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가 붕괴돼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자리는 어떤 중요한 인버스 매수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이 11,720원이라는 어떤 넥라인이 붕괴되면 하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뭐 하여튼 코스닥하고 그러니까 일반 그 닥자 붙은 지수들하고 일반 그 뭐 코스피나 S&P하고 조금 좀 시장 흐름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같이 가긴 같이 갈 건데요. 그러니까 언제쯤 S&P라든가 뭐 코스피라든가 이런 그 닥자 안 붙은 친구들의 힘이 언제 빠지는지를 좀 잘 지켜보시는 게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옵션 쪽만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도 이 풋옵션인데요. 오늘도 이 개파락하면 별로 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개파락했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오늘까지도 풋옵션은 좀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풋옵션. 크게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확실히 이 풋옵션이란 친구들이 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죽어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단기 낙폭과대라 가지고 더 이상 빠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이 단기 낙폭과대라고 해서 당장 이 친구들이 이렇게 팍 튀어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증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튀어오른다는 증거는 없고 뭐 보시다시피 앞으로 이거는 만기일에도 튀어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지지력 만들어내려면 며칠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일단 코스피는 뭐 물론 오늘도 이런 그림 만들어내고 나서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까지 해주면은 또 풋옵션이 살아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솔직히 좀 이 만기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드네요. 아무튼 뭐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일단 어떤 재료들이 다 노출되었으니 그리고 재료들 노출되기 전에 이 코스피 코스닥 친구들이 어떤 단기 폭등을 했던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일단 심증상으로는 이제 인버스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어쨌든 저는 재료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반죽과 요리는 직접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